음, 일단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잠시만요. 네, 일단, 네, 서류, 그, 저희 김갑송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증빙 서류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 인컴 레벨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증빙 서류에 대한 신청서를 저희가 직접 봐야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 그거는 실업 수당하고 그다음에 스티뮬러스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 이제 안이 나오고 어떻게 저희가 지원서를 보면 그때 이제 커뮤니티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실업수당과 관련해 이제 고용주가 편지를 써주려면 불법 고용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방정부에서 이제 하는 법과 주정부에서 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뉴욕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증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처벌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물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는 걸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법적으로 했다라고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일일이 다 잡아내가지고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를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항상 나라에서 명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 유학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 법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방법이랑 이제 주법이 다른데 유학생 신분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 같은 경우에는 듀얼 인텐트라 그래서 일도 하고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연방법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혜택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이 주에서는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니플로이먼트 책이나 그런 걸 못 받으셨고, 그러니까 뉴욕 주에서는 이 질문하신 분에 관련했을 때 이 사람이 학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신분 있는 거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묻지 않는데 이거를 뉴욕주에서 받게 된다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람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른 인컴이 있었고 그거는 일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럼 학생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거를 만약에 감수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신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거는 이민법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 이거를 받아도 괜찮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민 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하고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다른 분들 지금 네.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시간제로 실업수당 신청을 작년 것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드님 신분이 이게 어떤 컨텍스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박하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실업수당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드님께서 개인적으로 민권센터 연락을 해서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개인적인 내용이니까요. 직접 민권센터에 UI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능한지를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체자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아이가 21살이 되면 가능하세요. 아이가 21살이 돼서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으면 네, 그때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합법화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아이가 21살 되기 전에 이미 다른 신분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래에 21살 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제 큰 틀에서는 가능하십니다. 영주권 받는 게 가능하신데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이제 있을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세요.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못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카 신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문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바라고 있는 거는, 서류 미비자였었던 분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건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거주 증명이나 뉴욕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랑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서류 미비자 분들이라도 실업수당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국장님이나 써니 씨 다른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뭐 아무런 코멘트는 없고요. 뭐지, 변호사님 감사한데 지금 채팅방에 Can you wait please라고 물어봤는데 최경희 씨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지금 만약에 말씀으로 하시고 싶으면 말씀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다른 분들이 들어도 괜찮으시면요. 네. 저희는, 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저희는 이제 그 소셜 넘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작년서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정부로부터 뭐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혹시 뭐 요번에 그렇게 나오는 거 수당에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법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3월 27일 이전에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쭉 거주하신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직업을 못 하시거나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수입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티뮬러스 책에 해당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 그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주지사가 이런 돈을 이제 재원 확보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1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2조 넘는 돈을 이제 마련을 해놓은 거고 그거를 어떻게 집행할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드린 거는 앞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가 되면 저희가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서류 미비자 지원의 나이 제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서류 미비자 지원의 나이 제한. 그러니까 이 빌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류 미비자만을 타겟으로 한 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법 자체는
unemployment benefit을 어떤 이유로도 못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UI 베네핏을 받으시려면 코로나 이전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증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3,200불 그 스티뮬러스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그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봐야 그 항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큰 틀은 나와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법은 이제 주지사가 이거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한 거는 이제 레이버 디파트먼트에 있고 트레저리에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행정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그러니까 सब섹션들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우스홀드당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될 거고요, 당연히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티무러스 책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한테 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지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3월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네, 그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일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캐시 잡이었거든요. 제가 네네, 슈슈 먹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세금 보고는 제 이름으로는 못했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슈슈는 없었지만 저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조금씩 텍스 보고를 했거든요. 각 저기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와이프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포함돼서 이제 텍스 보고는 계속 했었는데 저는 네, 이제 그때 당시 캐시잡 지금 현재 뭐 일은 제가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맨하탄 쪽으로 계속 일을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다 크로스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실업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건지 네. 혹시 답이 가능하신가요? 결국에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개인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어쨌거나 가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다른 UI, 그러니까 이거 말고 원래 UI 베네핏 같은 경우에도 가구 전체 상황을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텍스 리턴이나 그런 거를 요구하는 이유도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로이어가 이 사람이 나한테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런 편지를 써서 그런 증빙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개개인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직접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엘리지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 거주 자격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아까 포인트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작성을 해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넣으라고 할지 그런 부분을 직접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올해 보고가 6,000불이고 2020년 보고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텍스 보고의 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텍스 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컴 레벨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9,000, 아까 제가 지금 머리 딱 생각이 안 나는데 6,000불 이렇게 받으신 것들이 어떻게 증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 보고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텍스 보고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티무러스 책에 오히려 더 가까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언임플로이먼트도 마찬가지인 게 고용이 지속적으로 됐다라는 증빙이 없이 되면, 그러니까 텍스 보고만으로는 내가 고용이 계속 있었든지 없었든지 증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6,000불 보고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 이전에 꾸준히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언임플로이먼트라는 거는 고용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 보고만으로는 단순히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증빙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서류가 나올지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인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워크숍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부장님들이랑 이제 국장님이랑 이제 속속들이 이런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면 커뮤니티한테 꼭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그때 가서 더 필요하다면 또 워크숍을 만들 거고요. 근데 지금 네,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을 때는 가장 먼저 준비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해당 사항이 되려면 운전면허증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 일단은 내가 뉴욕주에 거주했다라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부분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때 어떤 정보가 더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워크숍 여기서 마칠 거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 말